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티처라고 합니다. 방금 하나를 수업을 했는데요. 아니, 이제 영상을 찍었었는데,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촬영이라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려니까 힘든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일치불일치가 어떻게 푸나요? 뭐 언제 나오나요? 이 내용은 거짓말 안 치고 진짜 100통도 넘게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드리는 게 뭔가 좀 그렇기도 하고 뭐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 그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게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어, 이제 흐름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영어 독해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일치, 불일치형 문제. 그래서 일치, 불일치에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흐름 문제도 이렇게 무관한 문장, 삽입, 순서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주장에도 주장, 제목, 빈칸, 요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흐름 문제에서 이 위에 무관한 문장과 삽입 문장을 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 길이를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옛날에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문제를 상담,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했던 시간보다 문제를 출제했던 시간들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야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야매가 아니라 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흐름 문제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좀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 문제 파트가 일치불일치랑 다른 점은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문이 안 된다. 혹은 구문 실력을 정확하게 할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게 조금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분명한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흐름 문제는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따로따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이 무관한 문장과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내용 반대랑 완전 뜬금없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수업 때는 좀 줄여서 그냥 뜬금포라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뜬금포 이래도 아 이거를 말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문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문제에 대한 복잡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런 내용은 조금 넘기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주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눠져서 나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문제에서요. 무관한 문장이든 삽입하는 문장이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혹은 1, 2, 3번, 4번으로 나눠져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문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를 내는 방법은 이 국어 언어라는 영역에 나와 있는 문제 순서대로 웬만하면 출제를 하려고 따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출제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원칙을 좀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이 무엇이냐 봤더니 초입부, 정계부, 이 결말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출제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출제 타이틀을 조금 지켜가면서 내는 편이고요. 가끔씩 어떤 하프 모의고사나 어떤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나오는 이런 흐름 문제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가끔씩 답이 기억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쁘게 말하진 않겠지만 출제 경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초입부에서는 주제 제시와 키워드를 제시하는 영역이에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주제를 제시한다. 이 말이 뭐겠어요? 사실은 어떤 내용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출 문제에서 기억이 답이 될 가능성은 어떻겠어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기억이 답인 문제는 지금 이 문제가 주제 제시를 못하고 있거나 키워드 제시를 못하고 있던 문제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떤 문장이든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그게 옳은 내용인지 나쁜 내용인지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제를 제시하거나 키워드를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걸릴 수 있는 현실적 문장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억이 답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 어이없게 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출제하는 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전개부와 결말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전개부에서는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내용이 반대이거나 완전 뜬금없거나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리을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는데 리을은 결말부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정의, 그러니까 초입부에서 정의가 이제 주제 제시, 키워드 제시라 그랬죠. 결말부에서는 앞 내용을 포괄한다라는 게 어떤 결말부의 어떤 정의예요. 정의.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분들이 혹은 수험생분들이 이 앞 내용을 포괄하는지 안 포괄하는지 리을 부분에서 따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리을 부분에서 오답이 된다는 부분들을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니은 디귿을 이런 근거로 보시다가 안 된다 싶으면 리을을 골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고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정석대로 푸는 건 어떻게 푼다? 니은 디귿을 이거대로 한번 보고요. 리을에다가 혹시 뭐 제시된 문장이라면 한번 넣어보는 정도. 이 정도는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을에다가 한번 넣어서 해석해보고 뭐 문제 없다면 리을 한번 체크 이제 답으로 정답으로 찍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억은 일단 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전개부 니은 디귿에서 내용이 반대인지 아니면은 완전 뜬금없는 내용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으면 리을에서 뭐 제시된 문장이 있다면 살짝 넣어보고 뭐 크게 문제 없다면 리을로 그냥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말부에 대한 내용 정의가 수험생들이 이 정도까지 찾기에는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서 그게 참 쉽지 않다. 네, 이 정도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흐름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이외에도 세상에 정말 많은 방법이 존재하지만 그 방법들이 결국에는 어떤 모든 문제 정의가 될 수 있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진 못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온 문제는 경찰 2018년 2차. 그러니까 경찰 유형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죠. 18년도 2차부터요. 그래서 18년도 2차 이후의 모든 문제거든요. 뭐 제가 알려드린 스킬이나 근거들이 적용되는 문제만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얌생이 짓은 안 하겠습니다. 특정 강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요. 어쨌든 지금 제가 가져온 문제들은 뭐 제가 짜집기 해서 편집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94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은 조금 건너뛰어도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의미 있는 평가라 그러네요. 자, 그럼 기억부 뒤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닥치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입 닥치고 그냥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기억 한 문장 뭐 그러지 말고요. 기억 전까지의 내용은 조금 버리더라도 기억 뒤에 있는 내용은 천천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흐름 문제는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풀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미 있는 비교, 평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평가라는 게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미 있는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구나. 뭐 이런 내용들 충분히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석을 안 하고 흐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해석 안 하고 푸는 것들은 어찌 보면 전부 다 야매이고요. 그분들이 푸는 방식들을 보면은 뭐 2018년도에 하나, 뭐 2016년도에 하나, 뭐 2013년도 하나,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들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들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웬디라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그녀가 이제 좋은 플레이어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자 그럽니다. 니은 뒤가 지금 웬디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나왔어요. 누구에 비교하냐면 프로페셔널에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어땠어요? 굉장히 네거티브 했지만 그녀의 테니스 그룹 안에서는 웬디는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어라 그러네요. 앞부분에서 나왔던 거는 의미 있는 비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 대해서 남들과 컴페어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니은 D는 크게 문제가 없고 내용도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디귿 뒤에서도 보면은 공평한 평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웬디라는 게 지금 훌륭한 플레이어로 나온다 그러죠. 어디 안에서? 그녀의 테니스 그룹 안에서. 그러면 이 공평하다는 게 앞부분에서 말했던 엑설런트한 어떤 아까 선수들이랑 프로페셔널이랑 비교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니은 앞이랑 뒤가, 그 다음에 디귿 앞과 뒤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대가 아니죠. 앞부분에서는 페어 하다는 게 나왔다면 앞부분의 내용이 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unfair comparison에 대한 설명만 아니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앞부분에선 웬디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로 평가받았죠. 크게 unfair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디귿을 쭉 가시고요. 디귿이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했죠? 바로 리을 찍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리을을 찍고 혹시나 이게 불안하다면 이것들 한번 확인하고 넣어보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흐름 문제에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근거는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이 근거를 연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에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이 내용이 반대가 아니라는 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경찰 2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 제시된 문장을 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딱히 없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억 있고 넣어보고, 니은 있고 넣어보고, 뭐 디귿 있고 넣어보고 그러거든요. 넣어봤는데 뭐 내용을 잘 알던가요? 분명 모를 거예요. 저도 가르쳐 본 거 꽤나 오랫동안 가르쳐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넣어보고, 와, 이거다 해가지고 고르는 사람은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문장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억 전과 후가 내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 말하면 내용이 반대인지 아닌지만 보는 거예요. 기억 뒤부터 읽을게요. 기억이 답일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은 여성들이 지금 기억의 앞에 있는 내용도 조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해석해보시면 알 겁니다. 기억 뒤에는 세컨들리 나온 다음에 그들은 남성들에 비해 어떤 크레딧이 더 적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가끔씩 있잖아요. 기억 같은 문제가 왜 갑자기 신용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다에 딱 꽂혀버리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용이 반대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기억 뒤에도 보면은 더 적은 신용을 얻었다 그러죠. 남성에 비해. 여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함에 이끌려서 제발 어문 거를 고르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니은 뒤를 볼게요. Government subsidized rates that would 뭐 블라블라블라 나오며 여기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Government 왜 정부 보조금이 나오지? 제발 이런 거에 꽂히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내용이 반대인지 아닌지만 보자. 내용이 반대인지 아닌지만 보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에게는 접근이 안 된다 그러죠. 그냥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쵸? 내용이 뜬금포도 아니에요. 왜?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디귿 뒤를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드 다음에 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만 나오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성들이 땅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배제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흐름상 문제를 정말 흐름의 자연스러운 거 혹은 흐름상 뭔가 진짜 어색하지 않은 거 막 이런 걸 고르려 그러면 인생 너무 피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흐름 문제는 분명한 거는 출제에 대한 근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기억, 니은, 디귿이 적당히 문제 없으니까. 뭐다? 내용 반대나 어떤 흐름상에서 완전 뜬금없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여담으로 말씀드릴 건 뜬금없다라는 내용은 출제에 대한 어떤 오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이 출제를 하고 나서는 이 문제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기출 문제에 다 등록이 돼요. 그러면 등록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등록된 문제를 수험생들도 보겠지만 누구도 보겠어요. 저 같은 강사도 볼 것 같고요. 저기 멀리 있는 교수님들도 다 보겠죠? 그러니까 이 뜬금없다라는 근거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뜬금없어야 돼요. 문제는 나중에 차차 다루다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96번 볼게요. 96번. 이게 지금 삽입 문장이거든요. 이거 넘기고 지금 여기서부터 잠깐 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기억 뒤부터 한번 볼게요. 그 캐릭터라는 게요.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작가에서 가이드 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리더에 의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리더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컨스트럭티드 직접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리더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디렉터가 되고 있죠. 디렉터 그리고 프로듀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녀의 어떤 선호도 라이킹은 여기서 선호도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호도에 집중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만 내용을 보면은 니은 전후로는 독자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보면요. 독자가 뭐가 되고 있어요? 감독도 되고 있고요. 프로듀서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 니은, 디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자,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거는 디귿이 지금 내용이 반대예요. 내용이 왜 반대인지는 한번 지금까지 해석해 봅시다. 자, 이러한 디테일들이 solidified. 이게 뭐냐면 뭔가 고체화된다라는 건데 고정된다는 거겠죠? 고정된다. 특정한 방식으로요. 앞부분에서 고정시키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리더였어요. 리더. 그쵸? 리더가 뭘 하고 있었냐면 디렉터가 되고 프로듀서가 되고 모든 것들을 고정시킨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The more the artist invade the audience's domain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를 보면요. 아티스트와 어디언스는 약간 좀 뜬금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앞부분에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이 부분이 아티스트가 작가가 되는 거고 어디언스는 자, 뭐가 되겠어요? 독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인베이드란 단어예요. 아까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쓰는 거는 작가지만 독자가 직접 프로듀서가 되고 심지어 디렉터 앞부분에서 보면 감독자 책임자가 된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티스트가 오디언스의 도메인 영역을 뭐한다? 이거 안 보이죠? 뭐한다? 침범한다. 그럼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디귿 전에 있는 내용은 독자가 직접 뭐가 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디렉터도 되고요. 프로듀서도 돼요. 그리고 직접 고정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solidified 하는 이 주체는 누구다? 요거는 독자다. 독자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티스트가 어떻게? 오디언스, 청중의 영역을 침범하겠어요. 그래서 내용이 반대라서 디귿이에요. 이렇게 풀어야 되냐고요? 당연해요. 이게 출제자가 고려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출제를 꽤나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실제로 출제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 반대에 대한 근거를 심어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중복 정답에 대한 오류를 비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앞부분에서는 독자가 프로듀서가 되고 디렉터가 되고 주체성을 가지는데 디귿 뒤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독자가 오히려 침범하고 있는, 침범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앞부분에서 나왔던 프로듀서와 디렉터, 감독자에 대한 부분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인 내용 반대 문제예요.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 들었던,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 흐름 문제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구문을 못하면 한계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100% 구문을 안 하면은 문제를 틀립니다. 아시겠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문 문제는 스킬로 푸는 게 아니에요. 흐름으로 푸는 거예요. 아니, 미쳤네요. 자, 구문으로 푸는 거예요. 구문 단위의 해석이 완성되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답이 3번이에요. 2019년 경찰 1차인데 3번이에요. 자,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부분에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서 3번 전까지의 내용은 어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1번, 2번 전에 있는 내용. That's because being a good writer is about more than writing. 이게 보면요. 작가, 그러니까 좋은 작가가 된다라는 거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능력 이외의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한 줄로 요약하자면 글을 쓰기 에 대한 어떤 내용들, 장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글을 잘 쓴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에서 2번이 뭐냐면 clear writing. 이게 뭐겠어요? 조금 글을 잘 쓴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clear thinking이고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해도 되게 잘 빨리빨리 하고요. 그 다음에 someone else's,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빠뜨려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능력을 말하고 있네요. 3번 전까지는 글 잘 쓰는 사람의 능력을 말하고 있네요. 근데 3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Writing이 make a comeback. 지금 우리 사회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컴백이면 이게 보통 부흥이라는 말로 씁니다. 부흥.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2019년 경찰 1차 3번 문항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3번이 답이라는 거는 내용 반대는 특별히 아니잖아요. 그쵸? 3번 전도 어떤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만요. 이거 흔들렸네요. 글쓰기에 대한 그 장점들이 나오고 있고 3번 뒤도 어찌 보면 긍정적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아닌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컴백. 어떻게 부흥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건데 3번 뒤는 글쓰기에 대한 인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맥락처럼 보이지만 3번 뒤는 무엇이다? 글쓰기의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면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3번은 완전 뜬금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번 저는 무엇이다? 글 잘 쓰는 사람의 능력. 3번 뒤는요? 글쓰기의 인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까지의 내용을 파악할 정도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97번은 그럼 만약에 97번은요? 내가 만약에 구문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100% 틀립니다. 97번은요. 만약에 내가 구문이 안 되면 100% 틀려요. 그냥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문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99번 한번 볼게요. 자, 전형적인, 잠시만요. 잘 안 보이네요. 자, 전형적인 이 내용 반대입니다. 자, 3번 이 내용이요. 뭐냐면, 이 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데 3번이 다 전후로 내용이 반대라는 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the fact that anyone will benefit from your action is a reason. 이렇게 나오네요. 뭐냐면 너의 행동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이성적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뒤는 reasons are not limited to facts about benefit to you 블라블라블라.
잠시만요. 잘못 봤네요. 자, 답이 2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번 전이, 니은 전이요. egocentric character of an irrational action이라는 거죠. egocentric한 캐릭터가 있다 그래요. egocentric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근데 니은 뒤는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행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 egocentric이란 내용과 뭐가 된다? benefit. 모든 사람들이 베너핏을 얻는다는 내용이 서로 반대예요.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3시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이고센트릭이라는 부분이 뭐가 반대된다? 뒷부분에 모든 사람들이 베너핏을 얻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에고센트릭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내용이 반대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면밀한 부분까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에고센트릭이라는 거를 내가 몰랐으면 어떻게 하죠?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뭐 문맥상 추론 뭐 이런 능력이 잘 돼 있다면 풀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 흐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흐름 문제 두 번째 강의,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뭐라 그러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좀 정리하자면요. 그래서 지금 몇 문제 많이 풀어봤죠? 앞부분부터 보면요. 이 부분 문제 같은 경우는 웬디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럼 만약에 한 가지 질문만 드려볼게요. 만약에 만약에요. 벗부터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지금 파란색 친 부분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생략되었다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일까요? 디귿이에요. 왜냐면 앞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이 웬디가 지금 프로페셔널에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이 빈칸에 이 파란색 괄호친 부분이 없다면 디귿의 페어한 스케일에 연결이 될 수가 당연히 없겠죠.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이 디귿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 부분이 액세서블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니은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앞과 뒤가 지금 반대가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반대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집중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거예요. 내용 뜬금포에 대한 근거로 나오면 도대체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용 반대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내용이 너무나도 뜬금포라 생각하면 그때 고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될까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거를 적당히 파악해서는 흐름 문제를 푸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많은 문제들이 내용 반대에 대한 근거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그 내용 뜬금포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으로 삽입 문제와 어떤 무관한 문장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몇 개다? 2개다.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제자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내용 반대, 그 다음에 완전 뜬금포. 이 2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고, 어려운 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뭐 질문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요. 저는 부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뭐 수업 문의 같은 거는 뭐 댓글로도 많이 주시던데 댓글로 뭐 남겨주셔도 뭐 그때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이번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못 올린 이유도 결국에는 흐름 문제는 이런 스킬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좀 내용이 강의가 길어졌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구문에 집중해서 흐름 문제를 좀 이 근거에 집중해서 푸는 연습 정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억, 니은, 디귿
순서배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좀 길어졌네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영상 기억 니은 디귿 순서배열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